화려한 궁궐의 비단옷, 최고급 장신구로 치장한 모습, 그리고 왕의 지극한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여인. 우리는 조선시대 후궁들을 떠올릴 때 아마도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반짝이는 금박 장신구와 향기로운 꽃잎으로 가득 찬 처소에서 그저 행복만을 누렸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차갑고도 현실적인 드라마가 아무도 엿볼 수 없는 은밀한 전각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사랑 노름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냉혹한 생존 게임이었고, 또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의 연속이었을 테니까요. 그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시대가 부여한 엄격한 굴레가 복잡하게 얽혀 그들의 운명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흔히 접했던 궁중 로맨스의 달콤한 환상 뒤에 가려진 조선 후궁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지켜야 할 것과 잃어야 할 것 사이에서 고뇌했던 그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시대가 부여한 운명의 무게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은밀하고도 강렬한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조선 왕실에 숨겨진 이면과 함께 인간 존재의 비극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운명을 지닌 존재, 조선의 후궁들은 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그들의 존재 이유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후궁은 조선 왕실의 존속과 안정을 위해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왕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바로 왕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왕비에게서만 대통을 이을 후사를 기대하기에는 때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죠. 예를 들어 왕비에게 자손이 없거나 혹 있어도 요절하는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왕비 외에 대통을 이을 자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후궁이라는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궁궐로 들이는 제도였죠. 그녀들은 대개 간택이라는 엄격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입궁했습니다. 가문의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품성과 덕목, 심지어는 외모까지 꼼꼼하게 심사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혼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왕실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위례이자 미래를 위한 신중한 투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혈통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는 일이 곧 나라의 안녕과 직결되었으니까요. 왕비가 국모로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기감이 되는 존재였다면 후궁은 왕실의 대를 잇고 왕의 혈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왕비보다는 낮은 위계에 있었지만 그녀들 없이는 왕실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으니 그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후궁들은 개인의 사랑이나 사적인 감정을 넘어 왕실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특정 기능을 담당해야 했던 어쩌면 숙명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후궁들은 단순한 왕의 여인이 아니라 왕실의 번영과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그들의 삶은 이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후궁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함이 가득한 궁궐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한계와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갈구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자신의 존재 기반이자 미래인 자녀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이중고는 그들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화려하지만 차갑기만 한 침전에서 후궁들은 왕의 발걸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의 억하행차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으니 그 기다림 속에는 설렘보다 불안과 초조함이 더 크게 자리했을 겁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펼쳐진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였을 뿐 그들은 오로지 궁 안에서만 생존해야 하는 고독한 존재들이었죠. 한편으로는 왕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는 어머니의 숙명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후궁의 표정 속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동시에 불안과 책임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비와의 미묘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서열은 왕비 아래였지만 왕의 총애를 받거나 아들을 낳아 세자를 옹립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다른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에 가까웠을 테죠. 이러한 궁궐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후궁들은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후궁들이 겪었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악행이나 불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엄격한 제도와 차가운 권력 구조,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생존과 욕망을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은 인간적인 번뇌의 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궁궐의 밤은 고요했지만 홀로 고뇌하는 후궁의 실루엣은 그 어떤 낮보다도 강렬했을 겁니다. 한때 화려했던 순간의 기억과 현재의 쓸쓸함이 교차하는 이미지들은 그녀들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듯하죠. 역사의 기록들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넘어선 정치적 도구로 혹은 왕실 번영의 수단으로 존재해야 했던 후궁들. 그들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시스템의 요구에 더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그녀들은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비운의 여인으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몸부림과 고독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들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왕의 여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인간적인 번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들은 권력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권력을 쥐려 했던 인간이라는 아이러니한 운명을 살았던 거죠. 이러한 아이러니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마주해야 했던 한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죠. 궁궐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후궁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보다는 가문의 영달과 지위 유지를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때로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과 싸워야만 했어요. 특히 아들을 낳아 왕실의 대통을 잇는 것은 후궁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죠.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지위와 직결되었고, 이는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자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있을 때조차 그들의 얼굴에는 모성애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복잡한 계산과 불안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서 악녀로 기억하는 후궁들의 비극적인 선택들은 과연 단순히 개인의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엄격한 제도와 권력 구조, 그리고 인간 본연의 생존 욕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궁궐의 밤, 홀로 차가운 침전에서 고뇌하는 후궁의 실루엣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번뇌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현재의 쓸쓸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역사 기록은 때로 승자의 시선으로 쓰여지거나 표면적인 사건들만을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후궁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악행이나 불운을 넘어 시대적 한계와 개인의 욕망,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충돌하며 빚어낸 복합적인 비극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암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와 제도 속에서 개인이 겪는 갈등과 선택의 무게,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조선 시대 후궁들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복잡한 내면과 사회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비극적인 선택과 고독한 욕망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악행이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의 제도와 권력 구조, 그리고 인간 본연의 깊은 욕망이 복잡하게 뒤얽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궁궐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후궁들은 생존을 도모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내면에서 꿈틀대던 인간적인 번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명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진 궁궐의 침전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홀로 고뇌하는 후궁의 실루엣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화려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현재 그녀를 감싸는 것은 차가운 쓸쓸함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영광의 시간은 순간의 꿈처럼 아련해지고 이제는 불안한 미래와 자녀의 안위, 그리고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고독하게 버텨야 하는 현실만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종종 후궁들의 냉혹한 암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처절한 개인의 고뇌와 번민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후궁들의 삶은 단순한 왕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희생양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권력을 쥐려 했던 아이러니한 존재들이었죠. 이러한 이중적인 면모야말로 그들의 비극성이 시대적 한계와 개인의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한 결과였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궁궐의 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 자녀를 왕위에 올리려는 야망, 혹은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고뇌의 끝을 경험했던 것이죠. 결국 조선시대 후궁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비극의 서사이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여운을 남깁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일까요? 특정 시대와 제도 속에서 개인이 겪는 갈등과 선택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삶과 욕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삶을 통해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들의 비극적 운명과 인간적인 번뇌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조선왕실의 또 다른 숨겨진 역사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